오늘은 2024년 5월 18일이고요. 리뷰 앤 피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심 종목 선정 방법, 매매 타이밍인데 빠르게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일 미국 주식이 하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5월 17일 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을 하고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뭐 급락보다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HBL 임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고 살짝 반등은 나왔는데 하락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그 특징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단연코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관련된 음식료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지주사 블록딜을 한다라고 하면서 HD 현대중공업이 급락을 했고, 관련된 조선업종들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게 아마 큰 특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도 뭐 상승을 한 후에 뭐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지만, 이런 종목들의 확인을 좀 해가면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포바이포, LNC바이오, 카페24, CTK, 풀무원, 한국카본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뭐 일단은 풀무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 당기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뭐 1분기 영업이익이 156억으로서 전년비해서 28%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뭐 삼양식품의 모멘텀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제가 15,000원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목표가를 도달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5월 10일 날 얘기를 해드렸고요. 5월 11일은 이때였죠. 그래서 지지받으면 매수하고 조정받았을 때 좀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15,000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18,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 드릴까요? 풀무원 단기 목표가 도달, 그 다음에 15,000원, 18,000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서 이제 손절가를 좀 정해 보게 되면, 이전에 매수를 하자라고 했던, 이전에 저항이 되었던 이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의 고점 13,350원이 손절가로 잡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항은 지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아마 이 사이였을 거예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고, 이 저항은 조정을 받으면 지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었던 이 가격 그리고 그 전에 지지였던 15,000원이 다시 저항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 튀어 올라가게 되면 제가 러프하게 잡으면 한 19,000원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뭐 좀 타이트하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전에 저항이 18,000원이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18,000원을 잡아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무원 먼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됐다라는 거 참고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4x4를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4x4의 e스포츠 자회사 SBXG가 17일 부산 관광공사와 부산 관광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주가는 급등이 나온 후 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해 보기 전에 제가 언제 얘기해 드렸냐면 5월 3일 날 얘기해 드렸네요. 5월 3일.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 매수였던 거죠. 왜냐면 여기가 저항이었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지난 5월 14일 날 급등이 나오고 이전에 고점이 여기였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주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주고 전 고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전에 고점이나 저점이 지지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지선이 여기였고요. 저항선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가격이었습니다. 12,500원. 그래서 12,500원까지는 올라갔다 조정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뭐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확인을 보게 되면 이전에 고점이 여기였죠. 2만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럼 2만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여기였어요. 이전에 지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살짝 스텝 밟아주고 조정을 받고 올라오고 이 올라온 거 확인해 보게 되면 이때였죠. 이때 15,380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쭉 조정을 받아주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제가 5월 3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건 추세 전환이 된다. 추세 전환 됐고요. 그러면은 위에 언급을 해드렸던 이 가격은 다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은 다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저항 돌파하게 되면 17,3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은 19,000원 그리고 맥스 2만원대까지 본다라는 거죠. 자, 이 저항을요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강하게 뚫어주게 되면 이런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2만원 부근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요 보수적으로 그냥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고점이었던 그러니까 5월 14일에 고점이었던 11,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홀딩해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x4는 손절가 먼저 적어 드릴게요. 손절가 11,100원이라고 얘기를 해 드렸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가 지금 12,500원이고요. 중장기는 여전히 2만원 부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LNC 바이오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 LNC 바이오는 5월 16일 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의사 파업에도 1분기 매출이 신기록을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장 마감에 나왔어요. 장 마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6억 6천
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기는 했습니다만 순이익은 전년 대비 234.5%가 증가를 했어요. 그 뭐 단기 순이익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참고로 5월 2일 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5월 2일 날 이때였죠. 그래서 여기 저항이 있었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 혹은 조정을 받아도 상관없었을 뻔했고요. 그리고 이 저항을 돌파하는 시초가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조정을 받죠. 어디 받나? 23,000원. 23,000원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튀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아마 VI 걸렸을 겁니다. VI 걸리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아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튀게 되면 단기적으로 24,300원대까지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 외에 확인해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2만, 여기네요, 여기 7,000원, 27,000원. LNC 바이오는요, 장기 목표가 27,000원, 단기 24,200원 정도네요. 현재 손절가는 매수가 부근이에요. 매수가 부근이었던 21,500원, 400원 정도겠네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충 적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부적으로 잘 찾아보면은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가가 21,400원이었죠. 그래서 24,400원을 언급을 해드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CTK를 좀 보겠습니다. CTK. CTK가 5월 16일 날요. 1분기 매출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7억, 183억, 영업이익 손실이 8억이 났어요. 8억.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언제 얘기 드렸냐면 5월 10일 날 얘기해 드렸습니다. 5월 10일, 5월 8, 5월 9, 5월 10일 이 저항.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제가 좀 조정을 받으면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테고요. 그 가격이 한 5,900원이었는데 그거를 뭐 순식간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얘기가 나오는 거 확인해 보게 되면 1분기에 그러면 예상치보다 왜 떨어졌냐? 고객사의 사정으로 일부 이연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객사가 그 매출에서 비중이 높았어요. 그리고 2분기가 지금 수주장고와 계약을 논의를 해보게 되면 2분기부터는 매출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원달러 상승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호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거는 아마 월요일 날 반등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저항이었던 곳이 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지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 5,9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K 단기 목표가 다시 한번 5,950원. 그다음에 장기 목표가는요. 여전히 저는 자 보시게 되면 이전에 여기 저항이었죠. 7,100원, 200원. 7,100원, 200원. 한 7,100원 정도 잡죠. 장기로 일단은
장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라고 할게요. 그냥 7,200원. 제가 보고 있는 건 중장기로는 13,000원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니까. 장기 목표가 그냥 얘기할게요. 장기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잡아야겠죠.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5,410원 있죠. 5,41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지 나오는 곳이 어디냐? 이 가격이에요. 5,100원. 5,100원에서 5,05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410원 이탈하면 정리하자.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 실적이 계속 좋아요. 근데 급등 나온 후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했는데 2만원을 돌파를 했을 때 단타를 좀 들어갔어요. 손절가 좀 잡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1,500원 21,500원 부근까지는 뭐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들어간 거고요.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2분기의 실적이 피크치거든요. 그래서 25,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만 해도 한 20%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운텍. 라운텍의 경우는 이거는 조금 애매했어요. 조금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수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수급 먼저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를 했다가 기관에서 투신이 2만 주 매수하게 되면서 5월 16일 날 저항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연기금이 3만 5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금투는 계속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인데 연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뭐 좀 이상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어떤 회사인지를 좀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제가 좀 독특해 갖고 블로그를 좀 작성을 해 봤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어 뭐 AR, VR, MR, XR용 스마트 안경을 만드는 회사고요. 안경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산업은 보시게 되면 유리기판 위에 만드는 기존 디스플레이와 달리 반도체 기판 위에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솔루션 제공하는 뭐 것이다라고 해서 쭉 나왔습니다. 쭉 나온 거. 그리고 3월 달에 뉴스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븐간트가 올해 액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한번 이슈가 좀 됐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항이 여기였던 거거든요. 참고로 5월 15일 날 얘기해 드렸습니다. 5월 15일이면 여기죠. 여기네요, 이게. 이 저항을 지금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돌파를 했고요. 5월 15일이면 5월 14일 날 끝나고 제가 쉬는 날이었으니까 얘기를 해드린 거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6,500원 수준이었는데 저항이 받은 거죠. 저항 받은 거고 중장기로 보게 되면 저는 일단은 9,500원대까지는 끌고 가도 무난하다. 중장기적으로 뭐 2차 목표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6,500원은 저항이고요.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9,500원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을 받게 되면 5% 정도의 지금 손절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뷰 종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프리뷰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종목 세비캠. 이상하게 그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주가가 올라갔더라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실적도 나오지 않고요. 아마 아실 텐데 2차전지 만들어냈었죠. 2차전지.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폐리튬이온 2차전지에서 양극 활물질을 정제 분리해서 전기차에 적용되는 리튬 2차전지의 부원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을 재활용해서 비료 원료가 되는 인산 등을 생산하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비캠은 거래량 아닙니다. 상장 주식 수가 1000, 만, 10만, 100만, 480만 주입니다. 480만 주. 그리고 최대 주주 외에, 그러니까 박용진 씨 외에 54.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너무 없다. 그러면 거래량이 없으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유보율 상장되게 되면서 자금을 좀 많이 끌고 왔죠. 그래서 615에서 2200%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주식수가 적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수가 적다면 유보율이 많을 경우 이런 종목은 뭐가 된다? 무증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가격이 여기죠. 여기였고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가 저항이었습니다.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중장기적으로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쭉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을 지금 돌려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단기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전에 지지했던 곳에서 저항을 받은 거고,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7만 원대까지 상승하겠네요. 7만 원. 1차적으로 7만 원. 저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카페24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 프리뷰 세비캠. 그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면 54,000원을 돌파하면 돌파시 매수라고 저는 봐야 돼요. 손절가는 4% 잡으십시오. 목표가 일단은 7만 원을 먼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뭐 주가가 올라가면서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게 이거 개인들이 샀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뉴스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인은 매도를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일 수 있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갔다? 뭔가 있지 않나? 돈 많으신 누군가가 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에스 앤디 2023년에 실적이 407억이었는데 올해 510억 정도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5% 정도 상승하는 거고요.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네요.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5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했는데
그냥 여기서 살짝 뭐 하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살짝 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사주 신탁이 있고요. 그냥 자사주 사는 게 있잖아요. 신탁은 이거는 증권사에 맡기는 겁니다. 증권사에 맡기는 거고, 이거는 직접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 근데 신탁은요, 매수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을 받아요. 매수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직접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3개월 이내에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요. 아니면 벌점 맞습니다. 벌점을 맞든지 벌금을로 대체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신탁 계약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5월 16일 날 회사 합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GSFS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그 GSF가 중간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어갖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일단은 좋아져요. 2023년보다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5,800원대까지는 못 먹어도 그냥 5,600원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잡힌 거예요. 저항 돌파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잡힌 거고, 올라가게 되면 저는 여기 보거든요. 1차적으로는 뭐 4,55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 부나 보네요. 이거는 조정을 받아야 돼요. 4,350원 여기가 매수가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갔는데 이 저항을 지지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4,350원 부근 매수인 거고요. 손절가는 정해졌습니다. 4,22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게 단기로 5,300원대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차 분할로 보죠. 그러면 4,850원, 4,850원, 2차 5,3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 또 올라가게 되면 제가 뭐 10일 이내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댓글 남기시면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태경 BK입니다. 태경 BK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석회, 그러니까 뭐 생석회, 소석회, 경질탄산 칼륨, 액상 소석회 등 이걸 석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제조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뭐 음식료 제조 판매, 그다음에 담배, 기타 상품, 주유소, 충전소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탄산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코스피 상장사 태경케미컬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태경산업이 47% 보유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것도 좀 분석을 해보면 좋겠는데, 왜냐면 태경케미컬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1,700억인데 1,700억에 5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50%가 정확히 넘습니다. 56%예요. 그러면 50% 가정하면 이게 800억이거든요. 800억.
뭐 거의 900억 되는 거죠. 거의 900억이 되는 건데 태경 BK 900억이 과연 포함이 되었을까? 이게 조금 물음표예요. 그 만약에 포함이 되었다면 자회사보다 지금 시총이 작다. 그래서 주가는 더 가야 된다. 지금 이게 제 논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이 추세를 지금 돌려냈죠.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고 이전에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안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저항을 돌파를 했고 이전에 저항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보든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전략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첫 전략 1 6,000원을 돌파하면서 출발을 했다. 그렇죠? 돌파하면 출발을 하게 되면 7,000원, 6,950원 목표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50원이 목표가예요. 그 다음에 돌파하는 일봉의 저가 있죠. 이게 손절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양봉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90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좀 조정을 받아서 5,900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5,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정리하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이 조정을 받으면요. 왜? 지금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10분봉을 좀 보셔야 됩니다. 10분봉. 여기 있죠? 5,900원. 5,900원이라고 찍었는데 조정 시의 매수고요. 손절가는 이 가격이 됩니다. 5,750원. 목표가는 위와 동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L. DL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이전에 저항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는 지금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7만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네요. 정확히 한 7만 1,000원 정도. 1분기 실적 좋고요. 죄송합니다. 1분기가 안 좋고 2분기, 3분기가 좋죠. 특히 3분기에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거의 2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2022년에 고점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겠죠. 왜냐하면 697억이 당기순이익이었는데 거기 2배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L은요. 지금은 저항 부근입니다. 좀 러프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손실이 4% 정도 잡히는데 4% 정도. 현재가 부근 매수. 현재가 부근 매수예요. 그냥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59,200원 돌파 시 매수. 손절가는 최대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저항이었던 이 가격이 있죠. 5,650 56,500원.
요거 이탈하게 되면 54,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고, 목표가는 71,000원입니다. 71,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나오는 종목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 연간 실적이 흑자 올해부터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까지는 죄송합니다. 오스코텍 먹을 게 많이 없어요.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스페어 파워. 스페어 파워는 5월 16일 날 11시에 뉴스가 나왔어요. 5월 16일 날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타이밍에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지난해 말 임시주총에서 특수학급 및 소재 등의 설계 주조 캐스팅 및 주물 및 제조업 사업을 추가를 했고요. 비철금속 합성수지, 배터리 등 재활용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기 시작을 하죠. 이러면은 좀 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피어 파워를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뭐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 이유를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11,000원짜리까지는 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정도. 그리고 10%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가격인 거고요. 지금 돌파 가능성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8,000원, 500원 수준이 이전에 지지가 계속 나왔던 가격이었죠. 여기가 계속 지지가 나왔던 거고, 지금은 11,000원이 저항으로 계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11,000원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어주면은 끌고 가는 거예요. 목표가는 제시를 좀 해드리지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14,000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이렇게 받고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중 바닥을 한번 형성을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바닥을 보면서 이제 상승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단기 지지와 저항이 여기 돼 있거든요. 1,400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수가는요. 1,400원을 돌파하면 돌파 시 매수고요. 먹을 게 많이 없긴 하지만 전략을 두 개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1,400원 돌파 시니까 12,800원 목표가, 손절가는 9,800원이 되고요. 전략이 통일감을 주고 싶습니다. 조정을 좀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받으면 9,450원, 조정심에 쓴 거죠. 이거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손절가 9,400원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가는, 이때 매수하게 되면 손절가는 8,500원입니다. 크긴 하네요. 크긴 합니다. 그리고 11,100원이 저항인 거고요. 저는 단기 목표가 1차로 하죠.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12,800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뷰 프리뷰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오스코텍 제외했습니다. 오스코텍 제외하고 5종목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자료고요. 차트를 중심적으로 나왔던 뉴스까지 그냥 체크를 해줬는데 이전의 뉴스는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체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괜찮으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 앤 프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